알찬 정보로 생활의 보탬을, 생생한 이야기로 생활의 즐거움을. 즐거운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조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겨울은 좀 혹독하게 추울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었는데요. 물론 어제는 좀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날씨 전망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을 텐데요. 소설이 지났는데 이 늦가을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겨울처럼 느껴지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그 날씨를 보셨을 텐데, 12월과 1월 기온은 평년과 같고요. 2월은 오히려 더 따뜻한 겨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 추울 때는 좀 추워야 할 것 같은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약간은 아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활동적인 그런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미리 보기 여행지를 준비했는데요. 발로 직접 뛰는 MC 제가 여행 어디로 가지? 휴가 때는 어디로 가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찬바람 부는 계절이면 겨울 바다의 낭만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고요한 그 풍경 즐기러 바다를 찾았습니다. 나 잡아봐라. 바다다. 뭐야? 왜 저를 안 잡아주세요? 바다의 로망은요, 낭만은요, 잡았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아, 로망도 낭만도 모르시네. 좀 잡아주세요. 나 잡아봐라. 바다다. 예! 잡았다. 정말 끝까지 안 잡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여행지, 바다가 넘실거리는 부안으로 지금 떠납니다. 부안 여행 첫 번째 코스는 부안 마실길입니다. 변산반도를 따라 걸으며 서해 겨울 낭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부안 마실길은 새만금 홍보관에서 시작해 줄포 생태공원까지 8코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요, 세 번째 코스 적벽강 노을길입니다. 부안 명소 적벽강과 채석강을 볼 수 있는 코스죠. 적벽강 노을길은 성천포구역 작은 숲길에서 시작됩니다. 적벽강 노을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코스인데요. 아기자기한 숲길과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멋진 풍경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숲길에 들어서니 가을이 뿌리고 간 알록달록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잔잔한 마음이 막 일렁이더라고요. 와, 떨어진 것들 봐봐. 어머나 어머나. 나는 가을 남자야. 후, 나는 가을 남자야. 와, 이렇게 청명한 숲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불어드는 바람에 싹 날아가는데요. 역시 그게 바로 걷기의 매력이죠. 맞습니다. 부안 마실길을 걸을 때 행복해지는 부안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실길. 와. 뭐야? 뭐야? 여기야. 우와. 뭐야? 우와. 적벽강 노을길에서 만난 첫 번째 풍경 하섬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연꽃 같다고 해서 하섬이란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동안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시원하게, 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에요. 와, 너무 좋다. 밀물, 썰물 그 물때를 맞춰서 사람들이 저기 바다 속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썰물 때면 바닷길이 열려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 하섬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오솔길은 서해안을 따라 걷는 해안길로 이어지는데요. 숲에 이어 바다까지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하며 걷느라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레온 씨 걷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또 즐거워 보이네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기대하며 걷는 재미가 좋았는데요. 길과 길 사이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두 번째는 바로 적벽강입니다.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붉은빛 안반으로 되어 있는 해안 절벽인데요.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즐겨 찾은 적벽강처럼 경치가 뛰어나서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적벽강이 포함된 서해안 지질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은 지질 명소인데요. 특히 적벽강에선 중생대 백악기 동안 벌어진
화산과 퇴적 활동을 엿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생태 학습장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완도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네네.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학생들 데리고 생태지질 답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에 우리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진짜 예쁘시고 그냥 다정하세요. 엄청 재밌으시고. 오늘 선생님하고 반 친구들하고 우리 적벽강에 왔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지구과학을 이제 주제로 왔으니까 더 경험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적벽강을 봤으니까 100점 맞을 수 있겠죠? 아 당연하죠. 네. 적벽강에서 20분쯤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면요, 또 하나의 부안 명소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채석강입니다. 자연의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곳으로 서해안 최고의 절경으로 꼽힙니다.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퇴적암층 단해가 아름다운 절벽을 이루는 곳이에요. 뭔가 그 케이크 중에서 크레이프 케이크 아시죠? 그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 겹을 하나 빼서 먹고 하나 빼고 먹는 그 케이크 모양 같아요. 봐보세요. 근데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위까지 물이 차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채석강 퇴적암층을 보려면 물때 확인은 필수예요. 채석강에서 인증샷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덕에 찍는 대로 모두 작품이 돼요. 진짜 이 배경이 다 살렸네요. 적벽강 노을길은 채석강 옆 격포항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서해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제가 오늘 마실길을 둘러보면서 눈으로 아름다움과 멋짐을 채웠다면, 아 배고파, 제 배는 먹거리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안에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그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 가자. 엄마, 배고파. 추울수록 더 좋은 곳, 수산물 특화시장, 부안 상설시장을 찾았습니다. 찬바람에 잔뜩 맛오른 제철 수산물들이 가득했어요.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막 느껴지네요. 서해에서 갓 잡아 올린 수산물들이라 아주 팔딱팔딱 신선함이 살아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진짜 부안에 있는 바다를 옮겨놨네요. 아니 뭐야, 내가 좋아하는 회가 이렇게 많잖아. 정말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 와, 기대가 되는데. 어머나, 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우와. 다 네, 고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 예. 어떤 생선이 제철인가요? 이제 좀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이제 숭어가 맛있을 때예요. 숭어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아니요, 숭어 저렴해요. 다른 회보다 좀 저렴해요. 한 마리 좀 잡아주세요. 예, 잡아드려야죠. 네. 도망가. 잡혔다. 숭어야, 이리 와라. 잡혔다. 우와. 세상에, 어머나. 이야. 이렇게 커요, 숭어가? 키로 500에 3만 원만 주세요. 키로 500. 키로 700 나가는데 예. 키로 500 잡고 3만 원만 주시면 되겠죠. 아니, 그거밖에 안 드려도 돼요? 그럼요. 부안 상설시장에선 구입 즉시 회를 떠주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설숭어회는 찬바람 부는 지금 먹어야 제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빛깔부터 남다르죠? 숭어회. 짜자잔. 싱싱한 회. 맛있겠다. 잠깐만, 뭐야, 무슨 냄새야? 어디선가 무슨 냄새? 빨리 와보세요. 빨리. 빨리. 네. 네. 갈비예요, 갈비. 돼지 갈비. 바쁜 걸음도 바로 멈추게 한 돼지갈비. 달콤 짭짤한 양념 향과 고소한 육향이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안 먹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소스가 다르네. 소스가 그것도 정답입니다. 소스 자체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부안의 특상품 오디. 참뽕 오디가 들어있고 오디가 그 색소를 대신할 수 있는 색을 내고 그만큼 또 잡내도 없어지고 그다음 또 저희가 양념을 또 끓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야채도 들어가, 과일도 들어가, 한약재까지 어머나. 한 5시간 끓여가지고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구매를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기 한 박스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안 상설시장 특산품 부안 뽕갈비 무겁게 들고 시장에서 입소문난 맛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대체 뭐가 맛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탕 전문이에요. 탕 전문이면 뭐 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겨울이라 동태탕이 맛있고. 저 그러면 동태탕 먹고 싶은데 제가 시장에서 또 이것도 사가지고 왔거든요. 응, 회도 사고 응, 고기도. 괜찮아요.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다 떠와가지고 여기서 상차림만 받고 다 드실 수 있어요. 마음씨도 너무 넓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시장 전체 다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럼 좀 앉아서 먹어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올려주면서 좀 시원한 맛입니다. 첫눈이 내린 후부터 더 맛있어진다는 설숭어. 살이 탱글탱글해 식감이 쫄깃쫄깃 찰질뿐만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은은한 단맛이 진해지는 겨울 별미입니다. 묵은지하고 숭어하고 조합이 찰떡궁합이에요. 쫄깃쫄깃 식감과 함께 너무 고소하니 숭어가 너무 맛있습니다. 왜 숭어가 제철이라고 하는지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최고. 부안 상설시장에서 겨울이라 더 맛있는 별미들 꼭 한번 즐겨보세요. 부안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상점 안을 가득 메운 건 부안의 감성이 가득 담긴 상품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청년팀이 만들어 나가는 굿즈 매장인데 부안의 보물이나 특징 그런 특색들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고 그걸 재해석해서 약간 트렌디한 굿즈들을 모아놓은 그런 매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 사장님께서는 우리 부안을 기념하는 굿즈 매장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제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부안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약간 여행객분들에게 부안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부안에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시작하면 최초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안에서 새롭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기 위해 잡화점을 만든 청년들.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저도 상품을 골라봤어요. 이 부안의 감성이 담긴 레트로 상품 그리고 개성 만점 귀여운 물건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아니, 좀 전에 봤던 채석강이네요. 맞아요. 부안 여행을 기념하는 상품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을 위해서 우리 청년 사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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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서해안의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추워질수록 더 맛있는 별미 개성 만점 상품들이 낭만을 안겨주는 부안으로 겨울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우리 레온 씨가 이 부안 여행을 정말 알차게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도 같이 다녀온 기분이에요. 특히 그 마지막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잡화점 저도 좀 궁금했는데 레온 씨 뭘 좀 사오셨나요? 저도 당연히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 잡화점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야심차게 제작을 했는데 지난해에는요, 이 티셔츠가 완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안을 가신 분들은 부안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자 골라 하나씩 골라보세요. 아니 이 부안 티셔츠를 입고 부안 상설시장에 가서 아까 그 설숭어회 까지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설숭어회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대표 양대 횟감 하면 광어랑 우럭이잖아요. 좀 비교해도 아쉬움이 없을까요? 아쉬움이 뭔가요, 여러분? 겨울의 끝판왕은 설숭어입니다. 설숭어를 먹잖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육질이 찰지고 맛이 담백하죠. 그리고 회 한 접시가 있는데 어디 갔어? 승민 씨가 먹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방송을 보시고 설숭어회 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12월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는데 부안 상설시장에서 열리는 2024 설숭어 축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체험거리, 그리고 공연, 그리고 경품 추첨까지 정말 다양한 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설숭어회도 반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찍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2024 설숭어 축제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김장은 겨울철의 반양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겨울 양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김장김치가 이 냉장고 안에 두둑하게 있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두둑한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 건가요? 맞아요. 든든하죠. 아니, 저도 좀 다양한 김치들을 다 좋아하긴 한데 이 겨울철에 먹는 김장 김치는 또 남다르잖아요. 특히 이 김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고 또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만드는 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함께 만들어서 더 맛있는 김치. 오늘은 우리 박소희 리포터가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현장에서 박장금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박장금을 꿈꾸는 리포터 박소희입니다. 제가 아직은 솔직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제 두 손 보태서 김장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시죠. 청정자연의 선물, 깨끗한 임실의 원유로 만드는 치즈와 힐링 체험 문화가 즐비한 곳. 사시사철 오직 임실에서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이 많은 이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 하면 딱 생각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맞습니다. 치즈 하면 임실, 임실 하면 치즈인데요. 오늘은 이곳 치즈 테마파크가 또 다른 축제로 들썩이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와 봤습니다.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겨울이 오면 꼭 해야 되는 것. 이건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어. 이건 여럿이 해야 즐거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힌트. 바로 맛있는 빨간 맛. 눈치채셨나요? 바로 김장축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장을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감칠맛 폭발,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였고요. 김치통 들고 현장을 찾는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익산에서 김장하러 왔어요. 저희는 전주에서 왔어요. 익산에서 마누라가 김장으로 끌고 왔어요. 볼거리도 가득.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기 보니까 지금 김치 수련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요리 연구가가 전하는 김장 체크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김장의 주인공은 배추겠죠. 특히나 우리가 임실군에서는 아삭아삭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렇게 아삭아삭할 정도의 그 염도계를 이용해서 네. 정확하게 절이는데 가정에서는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네. 소금에 절인 다음에 이렇게 눌러봐서 네. U자. 아. 네, 이렇게 해서 U자가 딱 보이는 정도로 휘어지면 네. 잘 절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뚝 부러진다? 네. 그러면 조금 덜 절여진 거고 U자가 아니라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절거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안의 천일염으로 딱 맛있게 절인 배추에 김칫솔을 채워봤는데요. 모든 재료는 100% 국내산만 사용. 임실 지역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해 만들어 그런지 때깔부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김장 참 쉽죠? 저 빨리 고무장갑이랑 앞치마랑 두건까지 두르고 김치 담그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꼭꼭 숨겨져 있던 제 손맛을 오늘 드디어 발견해 보는 건가요?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오, 준비 철저. 눈빛은 이미 김장의 달인 같아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장이 처음이라서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보시면 이렇게 잡고 이쪽 끝부분부터 잡고 아래다가 소를 넣은 다음에 네. 쫙 한번 비비고 그리고 또 넘겨서 소를 좀 넣고 또 비비고.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뿌리부터 넣으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장 체험은 하루에 2번. 사전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각자 가져온 김치통에 가족들과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담아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축제도 즐기고 소중한 추억도 쌓고 손맛도 뽐내보는 이 순간. 어머님 저 박장금 제 별명인데 혹시 어떤 잘하는 것 같나요? 네, 박장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완성인가요? 네, 그렇죠. 영양 만점에 추억까지 꽉꽉 채워 담은 특별한 김장김치네요. 정말 맛있게 완성됐는데요. 네, 제가 함께 참여해서 그런지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고춧가루의 맛과 색이 김칫솔을 좌우하기도 하는데 임실의 때깔 좋은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그런지 감칠맛과 풍미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또 직접 맛을 봤는데요. 맛있어요. 맛있고 간도 딱 맞고 아삭아삭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절인 배추와 양념을 집으로 보내드리는 택배 서비스도 매년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시에는 김장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다 연로하셔서 지금은 김장 축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단란하고 좋습니다. 처음 김장 축제 와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화목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담글 배추나 양념이 이쪽에서 생산된 이런 농산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맛있다고 유명하니까 대충 담궈도 맛이 잘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실에서 생산한 건강한 식재료, 절인 배추와 김칫솔 준비 완료. 여기에 더하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부 9단, 김장 전문가들의 준비성은 이곳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김장김치가 맛있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봐서 맛있으면 또 할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집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재료를 만든 거, 특히 고춧가루. 그래서 제가 임실을 택했어요. 저희 집에서 농사진 참깨, 그리고 저는 가자미 액젓을 넣어요. 오늘 비장의 무기. 네. 그리고 생새우. 그리고 저희 사과배. 제가 아까 김장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수육 냄새에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김치와 수육을 단돈 10,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밥과 국, 김치와 수육까지 단돈 10,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김장축제에서 발견해보는 만원의 행복. 차해진 밭과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국.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도 빠질 수 없겠죠? 김이 모락모락.
갓 삶아낸 쫄깃한 수육까지 저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수육과 김치의 조화. 와, 방금 담근 김치라 그런지 너무 아삭아삭하고 맛있고요. 고기도 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방금 제 진실의 미간이 반응하는 거 확인하셨죠? 야, 오전 일찍부터 김장을 한 후에 먹는 그 수육맛, 그야말로 넘사벽 꿀맛이잖아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아요? 네, 그럼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 직접 담근 건데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떠세요? 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네. 엄마가 담은 김치백기 맛있다는 칭찬을 하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예, 깔끔한 맛이 있고요. 아무튼 그냥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김치랑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빨리 와서 잡수세요. 축제를 통해 얻는 것, 김장의 즐거움을 넘어 임실군 농가들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득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김장축제를 위해 약 110여 톤의 절임 배추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약 70톤 이상의 배추로 진행했는데요. 청정 임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지역 농가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와, 농가 소득도 팍팍 오르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너무 좋은데요? 일석이조를 넘어선 일거다득의 기운, 바로 임실의 김장축제에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김장이 매년 스트레스로 느껴지셨던 분들, 여럿이 어울리는 즐거움을 팍팍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발걸음 해보시라고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트레스는 날리고 건강과 웃음은 2배로 챙길 수 있는 이곳. 오늘 너무 알차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어려운 김장은 NO! 스트레스도 제로! 이곳에서 쉽고 편하고 즐겁게 김장해주세요. 어디에서요? 임실에서요. 우리 가족 김장을 부탁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9회째를 맞이한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현장을 전해드려 봤는데요. 농가도 살리고 입맛도 살리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흥겨운 김장축제.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시길 기대해봅니다. 아니, 김장이 이렇게도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였네요. 이 절인 배추부터 또 양념까지 다 준비해주는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좀 주변에 많이 알려야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수육까지 정말 몽땅 준비를 해주시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김장이 숙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축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희 씨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김장 축제를 다녀온 뒤에 이 김장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김장 팁을 그래서 오늘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김장하고 나신 후에 김장 남은 양념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숭숭 썰어서 석박지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 또는 찌개나 볶음밥에 넣어 드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이야,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찌개 양념으로도 일석이조고 뿐만 아니라 매콤한 맛도 날 수 있는 찜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좋지만 이 양념이 조금 남았다 싶을 때는 위생봉투에 담아서 밀봉한 후에 냉동 보관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그러면 다음에 김치를 만들 때 바로 양념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양념을 살짝 익혀서 보관했다가 겉절이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맛있는 겉절이 뚝딱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 내년에는 또 10회째를 맞이한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소희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CJB 청주방송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오랜 전통을 지키면서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100% 충주 햅쌀만을 사용해서 빚은 증류식 소주.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혜윤 리포터의 알고리즘에 걸린 생명체 하나. 이런 물고기가 있었어?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에 강인하고 끈질긴데다 외래종까지 싹 다 잡아먹는 가물치? 너 좀 멋진데? 가물치 닮은 저희 중류식 소주 한 잔 드셔보실래요? 가물치를 닮은 소주요? 여기 가물치가 들어가나요? 갑자기 등장한 가물치? 어떤 술인지 점점 더 궁금하시죠? 잘 매치가 안 되는 이 두 조합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오면 가물치를 닮은 소주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그런 소주가 진짜로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소주인데요. 실제로 가물치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한국 토종 담수어의 강한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가물치 물고기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습니다. 오, 그 강인한 생명력을 담은 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데 어떤 맛일지 저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어요? 네네. 소주는 쌀을 주 재료로 한 우리나라 전통 증류주. 일상의 고난을 진한 소주 한 잔으로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던 서민의 삶을 강한 생명력의 가물치에 빗대 빚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쌀은 어떤 쌀을 썼을까요? 저희가 충주 지역에서 소주를 만드는 회사인 만큼 햅쌀을 사용하고 있고, 소주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저급의 이제 쌀이 아닌 이제 좀 최상급의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량의 밥이 지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나요? 소주의 맛을 결정하는 주 재료 쌀이 바로 충북 충주의 햅쌀. 밥 짓는 내음부터 예사롭지 않죠? 지금 맛있는 밥 냄새가 이 공간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어진 맛있는 밥을 어떻게 하면 술이 되나요? 쌀누룩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쌀 표면에 곰팡이균이 잘 입혀질 수 있게 사람이 한 4-5명이 손으로 비비면서 다 곰팡이균을 입혀요, 쌀 표면에. 그러면 그때부터 48시간 정도 곰팡이균을 배양을 해서 쌀누룩이 만들어집니다. 고급 증류주의 첫 번째 요건은 도수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만나볼 소주가 왜 좋은 술인지 술 빚는 공간의 공기에서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막걸리 양조장은 몇 번 촬영을 가봤는데 지금까지 가봤던 모든 양조장 중에 가장 그 알코올 향이 확 들어와서 사실 조금 취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혼미해. 이 막걸리는 저희가 증류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막걸리이기 때문에 도수가 굉장히 높고 달지 않아요. 탄산감도 세고 도수감이 그냥 향만 맡아도 많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 바로 증류입니다. 증류기의 크기부터가 압도적이죠. 새로운 맛의 증류주를 위해 무려 독일에서부터 공수한 증류기라고 합니다. 총 9개의 단계를 2번 거치면서 술의 맛을 완성해 나간다는데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크거든요. 제 키랑 비교하면. 와, 아니 요거는 지금 어떤 증류기인 건가요? 이 증류기는 외국에서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만드는 데 사용되는 증류기고 저희가 직접 공수를 해서 설치하는 데 2달이 걸린 그런 증류기입니다. 단을 거칠 때마다 향기 성분이 정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향기 성분들은 남기고 무거운 탄내나 누룩지 이런 애들은 올라갈 수 없게 막는 거예요. 최종 쌀의 고소한 향도 나지만 과실향이 처음에 잘 나고요. 꽃향기도 느껴지는 그런 감압과 상압의 특징을 모두 갖춘 소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인지 저렇게 조금 비싸요. 억대요? 네. 어머, 엄청난 기계였네요. 좋은 술을 위한 두 번째 단계 바로 숙성이죠. 와인을 숙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오크통에서도 숙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오크통에 원래 배어있던 아로마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오크통 숙성도 하시네요? 네, 저희가 오크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포트와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와인을 담았던 통이에요. 그러면은 소주에 이 포트와인을 입히는 거네요? 그러면서 숙성을 하는 거네요? 나무에 있던 향이랑 맛들도 같이 소주에 스며들어서 이제 해외 위스키 같이 훨씬 좋은 술이 만들어지는 숙성 방식입니다. 한창 숙성 중인 귀한 증류주의 맛을 볼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아직 출시 전인 귀한 술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와, 저 지금 이런 거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 가서 한다고만 들어봤더니 오크통에서 바로 먹어보는 술을
위스키 전문가를 버번 스튜어드라고 부른다는데 자격증은 없지만 맛은 또 혜윤 리포터가 잘 알잖아요. 네, 일단 굉장히 달달하고 이 나무의 향도 같이 나서 궁금한데 와인 맛이 난다. 근데 이게 와인이랑 소주랑 섞이니까 진짜 위스키 같은 향이 나요.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도수가 거의 60도인데. 아, 진짜요? 약간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네. 달달해서 그런 줄 몰랐어요. 네, 이게 오크통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원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해외는 이제 주로 볼이나 옥수수 이런 걸 쓰는데 저희는 쌀을 가지고 만드니까 좀 세상에 없던 술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주의 맑은 빛깔과 맛은 이 온기 속에서 완성되고 있었는데요. 충주 쌀은 증류와 숙성을 거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좋은 술에는 또 맛있는 안주가 빠질 수 없죠.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차려주신 게 너무 잔치상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 차리고 싶었었는데 저희 술 베이스가 쌀이거든요. 100% 쌀을 증류한 증류식 소주라서 우리 음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회의 느끼함이라든가 나물이랑도 잘 어울리는 증류식 소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음주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진짜 좋은 술을 즐겨가며 적당히. 오,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한 번 딱 맛본 후에 끝에 계속 향이 추가적으로 올라와요. 네. 지금도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고소하면서도 뭔가 달큰한 끝맛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수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일반 먹는 소주보다 훨씬 센데도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증류는 과학이고 숙성은 예술이다. 네, 그래서 그럼 제일 과학적인 증류기로 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시도들을 이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전통 음식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명절에 즐기기에도 제격인데요. 이렇게 좋은 술을 빚기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대를 아우르는 술이 탄생한 건데요. 처음에 여기 산업에 들어왔을 때 아주 산업군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있었고 그리고 아예 초창기인 분들도 있었는데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없었어요. 저희는 시니어나 선배를 만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 방향이 맞나? 우리가 원하는 맛이 이 맛이 맞나? 이 맛으로 고정을 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투명한 물처럼 무엇과도 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술. 저가 사실은 농부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1차 산업인 농산물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저희 안에서 술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술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기본 초심? 그걸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매진해 나가는 그러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 물고기처럼 충주를 넘어 한국을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요즘 등산이랑 트레킹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좋은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건강도 좋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등산을 꾸준히 해도 심폐 기능과 근력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요즘에는 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또 30, 40대 이렇게 젊은 층들도 등산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등산 인구가 늘면서 문제는 산악 사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등산을 할 때 안전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중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산업구조협회 최종찬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산업구조협회 이사 최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이 대한산악구조협회 이름부터 뭔가 좀 든든함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대한산악구조협회는 전국에 그 17개 시도 약 700여 명의 그 자원봉사자 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산악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과 함께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순수 봉사기관입니다. 제가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악 구조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구조협회는 순수 그 민간 그 봉사단체고요. 전국의 구조대원들이 사비로 교육을 받아가면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제가 구조대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본업은 그 전문의약품 유통업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사업체 운영하기도 바쁜데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어떻게 보면 또 실속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악 구조에 뛰어든 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고향이 이제 임실 회문마을이거든요. 근데 마을 뒷동산이 회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산에서 뛰어노는 게 이제 놀이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하고 친해졌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암벽 등반을 이제 배우게 돼서 활동을 하는데 민간 산악구조대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입을 해서 훈련을 받고 민간 산악구조대원이 됐고요. 원래 이제 제 어릴 적 꿈은 이제 소방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구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제 민간구조대원으로서 지금은 많은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관이 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바라셨던 대로 산악구조대원으로서 또 사명감 있게 멋지게 해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건 진짜 박수로 좀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다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현장들이 계셨을까요? 예. 되게 여러 번 있지만 그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게 5년 전쯤에 그 1월 달에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모악산에서 고등학생 2명이 이렇게 좀 오후 늦게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이제 구조기관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기관에서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위치를 추적했지만은 안타깝게 GPS 위치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유일하게 기지국 위치값만 나온 상황에서 아이들의 구조 조난 위치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넘는 그 구조기관 인력들이 밤 10시 넘게까지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기관에서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식하다 말고 택시를 타고 예, 이제 그 모악산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 구조기관 그 수색 대원들이 대부분 다 마지막으로 수신된 그 중인리에 있는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문 분야가 이제 기지국 분석하는 분야다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기지국 주변이 아니라 산 한 7, 8분 능선에 있겠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12시 좀 넘은 시간에 그 아이들을 제가 분석한 위치에서 그 저체온으로 거의 좀 정말 위험한 그 순간에 극적으로 구조해서 내려왔던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회식을 하시다가도 당장 또 현장으로 달려 나가신 거잖아요.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위치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은 구조기관에서 이제 그 GPS로 위치를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GPS 위치가 나타나니까 그 내비게이션으로 그 목적지 찾아가듯이 쉽게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추락해서 이제 그 전화기가 꺼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GPS 위치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기지국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지국의 이제 그 수신 가능 영역인 커버리지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조금 더 축소시키는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기지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도심지 방법을 그대로 산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방송국 오기 전에 우리 여기 JTV 방송국 반경 1km 안에 있는 기지국수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머나. 예, 근데 무려 554개의 기지국이 있어요. 예, 엄청 많죠. 예, 근데 산악 지역에서는 반경 1km 안에 한 개의 기지국이 없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이렇게 있는 기지국의 반경 수색을 적용을 하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지국 산악 지역에 맞는 방법, 이를테면 이동통신 그 전파에 쓰이는 그 주파수 대역이 기가헤르츠 대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전파는 되게 직진성이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기지국보다는 멀리 심지어 막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기지국에 수신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멀리 떨어진 기지국에 수신되면은 그걸 수색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방법이 굉장히 그 구조 대상자를 찾는 아주 쉬운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산들의 방해 요소 없이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려면 이 구조 대상자는 산 정상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던 장거리, 원거리 그 수신 방법이 오히려 적용해 보면 아주 좁은 영역 내에서 구조 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실종자들뿐만 아니라 구조 대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큰 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우리 이사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산악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좀 산악할 때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계곡을 따라가라. 제가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얼핏 보면 좀 맞는 얘기 같은데 네. 정말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왜냐하면 그 이동통신 그 전파가 굉장히 직진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곡으로 내려가면 전파가 안 터져요. 그래서 계곡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간다. 과장하자면. 예, 그렇고요. 그리고 또 계곡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폭포들을 많이 만나요. 추락의 위험성이 이제 당연히 높은 거죠. 네. 가급적 길을 잃었던 등산로까지 되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휴대전화가 터질 수 있는 환경, 능선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아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악 사고를 보면 실족이나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부상을 입고 거동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해야 될 방법은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이제 동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출혈이 있을 때에는 우선 이제 지혈을 하는 게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요.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구조기관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눈이 내리면 또 설경을 보러 겨울 산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또 더 조심할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겨울 산행할 때 좀 기억해야 할 좀 안전 수칙이 있다면 또 얘기해 주시죠. 산악 사고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산의 산행 시간이나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충분한 그 보온 의류, 그리고 일단은 날씨가 추워지면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구조기관에서 내 위치를 알려면 전화가 돼야 되니까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려는 마음 앞에서는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이런 말이 또 기억에 납니다. 앞으로도 또 도민분들에게 또 든든한 힘이 돼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특히 무엇보다 산에 오르실 때 또 무사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생활 백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재미있는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